여러분, 혹시 조직의 리더이시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화면에 띄운 이 한 문장에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겪는 가장 흔하고 짜증나는 딜레마죠. 후배나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없이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선을 넘고 규칙을 우습게 여깁니다. 반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 원칙대로 가자 하고 아주 빡빡하게 기준을 들이밀고 평가하면 사람들이 숨이 막힌다며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며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우픈 현실과 딜레마에 대한 완벽한 통찰이 수천 년 전 쓰여진 고대 텍스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텍스트가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독한 딜레마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유대 문헌인 탈무드 아가다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본문입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섬세한 유리잔들을 만든 한 왕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잔들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팽창하여 터질 것이고 차가운 물을 부으면 수축하여 깨질 것이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잔들에 부었고 그래서 잔들은 깨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오직 자비의 속성으로만 세상을 창조한다면 세상의 죄가 너무 많아질 것이고 오직 정의의 속성으로만 창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정의와 자비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것이니 부디 세상이 유지되기를. 어떠십니까?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비유는 신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너무나도 섬세해서 뜨거운 물만 부어도 차가운 물만 부어도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잔과 같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아가다 텍스트의 출처는 고대 유대 문헌인 앞창세기 랍바 12장 15절과 얄콧 시모니 창세기 19항입니다. 이 텍스트는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된 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호칭이 나란히 쓰인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따르면 주라는 단어는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정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두 호칭이 결합되어 사용된 사실이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된 것이죠. 즉,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자비와 정의라는 두 속성이 함께 섞여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뜨거운 물인 자비만 채우면 사람들의 잘못이 넘쳐나고 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인 정의만 채우면 세상이 그 엄격한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따라서 세상이 파괴되지 않게 하려고 두 가지를 적절히 섞었다는 단순하고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무조건적인 포용이나 엄격한 규칙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화가 필요하다는 뻔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렇게 뻔하고 예쁜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진짜 이야기는 이 단순한 교훈 너머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그냥 중용이 중요하구나 하고 넘겨버리면 우리는 이 고전이 주는 엄청난 펀치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텍스트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 뼈대를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는 방금 1단계인 표면적 이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이 텍스트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구조적 해부를 시도해 볼 것입니다. 이어서 3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우리의 윤리와 철학에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지 이 다층적인 의미를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고대의 텍스트를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치열한 시장 경제와 매일매일의 팍팍한 일상이라는 실존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무서운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 텍스트를 하나의 구조적인 모델로 분해해 봅시다.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째, 취약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의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세계 그 자체의 존재 조건을 의미합니다. 둘째, 뜨거움과 차가움입니다. 흔히 우리는 따뜻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뜨거움에 대응되는 자비는 파괴적입니다. 자비는 무한히 팽창시키고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려 결국 구조가 유지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차가움에 대응되는 정의는 수축과 경직을 유발하여 그 경직성 탓에 오히려 파열을 일으킵니다. 셋째, 혼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합이라는 장치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단순한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파괴를 유발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적당히 섞어서 살기 좋은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극단을 억제하도록
두 개의 무시무시한 파괴 원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역설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정의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모순은 정확히 그 지점을 타격합니다. 자비와 정의는 각각 완전한 원리이지만 바로 그 완전성 때문에 세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창조는 이 순수한 원리를 예쁘게 보존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순수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는 이 모순을 통해 진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한 원리는 세계를 파괴하고 오직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완전하게 결합된 원리만이 세계를 유지한다는 충격적인 이상성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정의를 통해 억제되고 정의는 자비를 통해 완화되면서 두 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성과 존재라는 것은 애초에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섬뜩한 명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는 순간 우리는 파괴됩니다. 세계는 두 절대적 원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예쁜 결과물이 아니라 단독으로 작동하면 세상을 붕괴시키는 두 힘을 동시에 짊어지고 간신히 버티는 구조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십시오. 자비, 즉 뜨거운 물은 사람을 포용하고 확장시키지만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와 붕괴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정의, 즉 차가운 물은 엄격한 규칙으로 수축시키지만 사람을 억압하고 결국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구조가 확인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창조는 어느 하나의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무효화시키는 이 두 힘을 동시에 유지하기로 한 피눈물 나는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힘은 각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순수해지는 순간 세상은 끝장납니다. 결국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창조란 본질적으로 서로 파괴적인 두 원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을 읽어온 오랜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라는 두 호칭을 볼 때 그저 신이 두 가지 좋은 속성을 다 가졌구나 하고 병렬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 분석을 통해 원문과 전통 해석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면 이 이중 호칭은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 상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완벽한 질서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신의 완전성마저 스스로 포기한 결정입니다. 신의 작용은 단일 기준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애초에 본질적으로 복합적입니다. 세계는 신적 속성들을 쪼개서 하나씩 설명할 수 없고 이 신적 속성들이 극렬하게 충돌하며 조절된 결과로만 존재합니다. 즉, 이 모순과 긴장 자체가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유지장치라는 것을 이 아가다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살벌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 텍스트가 가진 다층적인 의미를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먼저 윤리적 수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즉 자비가 선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자비가 단독으로 작동하면 책임과 한계는 여지없이 붕괴됩니다. 그렇다고 정의만 앞세우면 그 잣대가 결국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도 원칙주의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억제하는 두 힘을 동시에 짊어지고 버티는 능력, 인간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긴장관리 체계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텍스트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황금 비율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질 위험 속에 있다는 상태를 제시할 뿐입니다. 위험은 깔끔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관리되어야 하며 결국 윤리란 흔들림 없는 안정 상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이어서 신학적 수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신을 단일 속성의 절대자라고 믿는 우리의 순진한 환상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신은 한없이 자비롭기만 한 존재도 아니고 피도 눈물도 없이 정의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신은 이 두 속성을 팽팽하게 동시에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무척이나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완벽한 속성을 가진 신이 그 완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모순덩어리인 이 두 힘을 부여잡고 세상을 간신히 버티게 하는 결정이니까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창조주 역시 순수한 어느 하나의 원리로 세상을 덮지 못하고 이 복잡한 긴장감을 그대로 품은 채 세상을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철학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이모니데스적 관점 등을 빌려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텍스트는 존재를 단단하고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임계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균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붕괴할 가능성을 떠안은 채 위태롭게 유지됩니다. 인식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비나 정의 같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범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내 편 아니면 내 편, 착한 놈 아니면 나쁜 놈식으로요. 하지만 순수한 개념은 결코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며 현실은 항상 상충하는 개념들의 혼합으로만 파악됩니다. 인간의 본성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타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가차없이 판단하려는 존재입니다. 어느 한쪽을 잘라내려는 시도는 인간성 자체를 왜곡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가진 모순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이 복잡한 층위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세계는 자비와 정의라는 각각 완전하지만 파괴적인 두 원리가 서로를 제한하도록 결합된 상태에서만 간신히 유지되는 긴장의 구조다. 세계는 평온하게 완성된 질서가 아닙니다. 붕괴를 간신히 유예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속한 조직도, 우리의 가족도 본질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저 깨지기 쉬운 유리장과 같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작동하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그 절대적인 힘들을 양손에 쥐고 터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세계의 실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 이 텍스트를 여러분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은 단순히 물건과 돈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라마드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상과 시장은 도덕과 지혜가 학습되는 아주 역동적인 학교입니다. 시장에서의 모든 경제활동과 계약은 바로 앞서 보았던 그 유리잔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붓는 창조의 행위를 실존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시장이 오직 차가운 물, 즉 효율성과 엄격한 성과, 계약이라는 정의로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과 사람들은 파산하고 무너져 사회적 연대가 산산조각 납니다. 반대로 실패를 무한정 눈감아주고 조건 없는 구제금융을 퍼붓는 뜨거운 물의 경제만 존재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경제적 책임감이 붕괴하여 시스템은 결국 팽창하다 터져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혹은 팀을 이끄는 팀장님입니다. 평소 성실하던 김대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회사에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 이 상황에 놓인 여러분은 지금 손에 끓는 물과 얼음물을 들고 있는 왕입니다. 원칙대로 차가운 물을 부어서 김대리를 즉시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그러면 회사의 기강은 잡히겠지만 그 삭막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남은 직원들마저 두려움에 떨며 결국 회사의 조직력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대리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뜨거운 물만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직원들이 대충 일하고 회사 돈 날려도 안 잘리는구나 하고 무책임해지며 조직 전체의 도덕성이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단독으로 작동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두 가지 힘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실존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이 딜레마 속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의 리더가 부진한 직원을 대할 때, 국가가 복지정책과 세금 제도를 짤 때, 우리는 매 순간 순수한 하나의 정답을 포기하고 상충하는 이 두 원리를 혼합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진짜 스마트함이란 이윤을 냉정하게 추구하고 규칙을 집행하면서도 동시에 파산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노동자의 한계를 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두 힘을 섞어서 어느 한쪽이 폭주하지 못하게 제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 30%, 정의 70%로 하세요 같은 고정된 황금 비율 명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와 내 조직이 항상 깨질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매 순간 이 두 극단적인 힘을 섞어가며 간신히 생존을 유예해 나가는 치열한 상태. 그것이 이 구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은 정답이 딱 떨어지는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규정하려는 차가운 본능과 한없이 용서하고 품어주려는 뜨거운 본능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삶은 평온하게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파괴적인 힘들을 동시에 끌어안음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역설적이고 아름다운 긴장의 현장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정의도 우리를 깨트릴 뿐입니다. 치열하게 흔들리면서도 오늘 하루 나의 관계와 나의 조직이 깨지지 않도록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조심스럽게 섞어내는 그 불편하고 고단한 작업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삶이라는 그 위태로운 유리잔에 어떤 온도의 물을 섞어 붓고 계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